안녕하세요, 몽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싱가포르 사립대학입니다. 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80~90%의 학생들이 싱가포르 사립대학으로 입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싱가포르 사립대학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설명을 드리고요. 장점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우리가 성공적인 유학을 할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몽선생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싱가포르 사립대학이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사립대학은 영국이나 호주 해외대학을 얘기합니다. 분교나 캠퍼스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싱가포르 땅덩어리 좁은 거 알고 계시죠? 서울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데 200여 개 이상의 해외대학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숫자가 많고 그 중에서 유학생들이 갈 만한 학교는 딱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커리큘럼, 졸업기간, 학기, 학점평가 방식이 모두 다르다는 거. 이게 일단 사립대학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사립대학 종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종류 이게 뭘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는 특이하게도 해외대학이 좀 나눠져 있어요. 이 시스템이. 자, 첫 번째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은 영국이나 호주 대학이 싱가포르의 교육기관과 제휴되어서 운영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송도 국제 글로벌 캠퍼스를 단적인 예로 들려드릴게요. 송도 가면은 송도의 기관 안에 막 여러 대학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싱가포르의 SIM이라는 기관 안에 런던대, 버밍엄대, RMIT대 여러 대학들이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을 기관 거를 빌려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SIM, PSB, 카플란, MDIS 등의 교육기관이 대표적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직영 캠퍼스예요. 직영 캠퍼스는 대학이 직접 캠퍼스를 설립한 거. 쉽게 설명드리냐면 고대가 서울에 있고 또 어디 있죠? 안산에 있든가 다른 도시에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학이 직접 다른 도시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한 거. 기관은 제휴되어 있고 직영은 자기네들이 직접 들어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싱가포르 사립대학은 입학 조건이 좀 수월한 게 특징입니다. IELTS나 토플 준비만 하면 쉽게 입학이 가능하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근데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내신을 반영하거나, 내신이라는 게 고등학교 내신 혹은 수능을 반영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제는 좀 민감한 주제입니다. 선택 기준. 민감하죠. 왜냐면 우리가 아까 200여 개 이상의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갈 만한 곳은 10개밖에 안 된다 얘기 드렸죠.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건 공백으로 이렇게 놔두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영상으로 공개를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판이 학교들에 있겠죠. 너는 뭔데 네가 기준을 만드냐. 근데 이거는요, 제가 12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거주를 하고 또 한 10년 정도 학교에서 재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기준치를 만든 겁니다. 유학생들이 아무 데나 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요, 방문 상담 오시면 제가 더 상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선별한 사립대학도 사실 있어요.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개 중에서. 상당히 깐깐한 기준으로 제가 맞춰놨는데 교육기관, 직영 캠퍼스, 특수학교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쉽지만 이렇게 하얗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제가 이거 공개하면. 방문 상담 오시면 마찬가지로 제가 선별한, 제가 아주 깐깐한 기준으로 선별한 학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커리큘럼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기관 커리큘럼이에요. 왜냐면 커리를 알아야 우리가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근데 얘기 드리기 전에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한 번에 이해가 되지는 않는 책이거든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 드릴게요. 교육기관 커리큘럼은 영국 호주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학사과정이 3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쪽을 보시면 SIM, PSB, 카플란, MDIS 4가지 학교가 있고요. 디플로마 수료과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학에 딱 입학하면 대학을 입학하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명으로 1학년 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대학으로 이제 입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SIM에는 런던대 버밍엄대 RMIT 대학이 있습니다. 예. SIM 경우를 예를 들면 15개월에 15과목의 디플로마 수료 과정을 하고요. 그리고 2학년 때 런던대나 버밍엄대나 RMIT 대학을 선택을 하는 그런 체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쉽게. 런던대, 버밍엄대, RMIT가 기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학년을 하고 2, 3학년을 대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네들이 1학년을 자기네 학점으로 편입시켜준다. 쉽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쉽게 얘기하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방문 상담 그냥 오세요.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학교의 장점, 단점 한번 볼까요?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디플로마가 대학 학점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학년부터 사실 학점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국내 4년제다. 그럼 GPA가 1학년 때부터 이제 카운트가 될 건데 디플로마는 대학 학점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기를 일단 둘 수 있습니다. 유급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대학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적응기를 둘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대학의 선택 폭이 매우 넓습니다. 대학 선택 폭이 넓다는 게 디플로마 끝나면 여러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이걸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점의 경우에는 본교 교환학생 제도가 부족해요. 있는 곳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디플로마 끝나고 디그리 가서 나는 본교 가서 졸업해야지. 안 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교육기관 커리큘럼은. 이게 좀 아쉽고요. 복수 전공 선택도 안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1학년이 대학 학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수료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직영 캠퍼스 커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직영 캠퍼스는 대학이 직접 운영하는 거죠. 일단 JCU하고 커팅 제가 이렇게 나눴고요. 마찬가지로 학사과정 3년입니다. 교육기간 동일해요. 자, 일단은 JCU 들어가면은 1학년 때부터 바로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이 직접 운영하는 캠퍼스니까요. 그래서 1, 2, 3학년 이렇게 대학 졸업을 하는 건데요. 특이하게 좀 특이한 점이 딱 하나 있는 게 여기도 디플로마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1학년 대학을 바로 들어가려면 내신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데 내신이 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디플로마 수료 과정부터 시킵니다. 이거는 교육기관 건 아니고 대학 거예요. 대학교의 파운데이션 과정 같이 보는데 뭐 결론은 졸업하면은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디플로마로 들어가면 복수 전공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사실 좀 안 좋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직영 캠퍼스의 장점은 교육기관과 반대로 본교 교환학생 제도가 잘 돼 있고요. 복수 전공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반면으로 단점은 뭐가 있냐면 대학을 처음부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교육기관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플로마 끝나고 대학을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다 했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우리가 대학을 지정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학점 관리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죠. 적응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바뀌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 사립대학을 들어갈 때 우리가 선택 가능한 전공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계열입니다. 경상계열에는 경영, 마케팅, 국제경영, 물류, 회계, 디지털, 언론 홍보 등등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싱가포르는 사립대학의 전공이 매우 다양하진 않아요. 왜냐면 자기네들 산업에 취업을 시킬 수 있는 분야가 주로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상계열에 선택할 수 있는 전공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한국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전공은 마케팅, 물류, 회계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 마케팅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준다면 문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사실 언어 능력이 가장 우선시 돼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영어 마스터 할 거고, 중국어나 뭔가 내가 다른 외국어를 습득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그 목표점에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거,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공과계열입니다. 공과계열은 컴퓨터공학, 빅데이터, 보안, 게임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생명공학. 이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는 전공은 요즘에는 컴퓨터공학
아주 핫하죠. 예, 컴퓨터공학과 그 다음에 생명공학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두 분야를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전공 사실 컴퓨터공학이에요. 앞으로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있고 컴퓨터공학이나 보안 이쪽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계속 예견을 하고 있죠. 예.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부족해도 기술이나 프로젝트 경험만 있어도 취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내가 좀 공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싱가포르를 갈 때 컴퓨터공학이나 예, 보안 이쪽으로 보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계열입니다. 서비스 계열은 호텔 관광, 호텔 경영, 이벤트 매니지먼트,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등이 있는데요. 예, 사실 취업이 가장 활발한 분야가 서비스 계열이에요. 예, 한국인의 인력을 가장 많이 채용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서비스 산업인 취업 가장 활발한 분야이나 임금이 매우 낮다라는 거. 예, 그래서 서비스 계열을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제가 꼭 물어봐요. 너의 꿈이 호텔리언이 혹은 너의 꿈이 승무원이니 그렇지 않다면 선택하지 말아라. 너가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서비스 계열을 선택하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예술 계열입니다. 예술 계열은 시각, 인테리어, 패션, 애니메이션, 무용, 실용음악, 예술 경영 등등이 있는데요. 예술 계열 같은 경우는 뭐 특수 전공이잖아요, 사실. 근데 예술 계열을 했을 때 학교를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립평사립대학, 라셀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예술 쪽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이거는 제가 다른 시간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공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요. 학교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학교 랭킹을 막 따지기보다는 내가 어떤 전공을 할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공이 확실해야 취업도 될 것이고요. 뭔가 진로를 짤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막 대학 가듯이 여기는 스카이니까 가야지 뭐 이런 것보다 나의 진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유학을 가거나 어떤 대학을 선택을 할 때 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장점과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게 검색하다 보면 이 내용 볼 수 있어요. 이 내용 뭐냐면 IELTS, 토플 영어 준비로 비교적 입학이 수월하다. 혹은 IELTS, 토플을 준비하지 않아도 대학 내에는 어학당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금 X에 놨죠. 강력한 제 의지입니다. 왜냐면 입학이 쉽다라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커리큘럼 설명할 때 3학년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전공만 듣습니다. 교양 없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이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졸업이 안 되는 체계예요. GPA가 떨어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영어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입학 쉽게 해서 졸업이 안 되면 어떡할 거죠?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월한 입학이지만 우리가 학점 따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X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졸업 후 싱가포르 취업의 기회가 있다. 취업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애매하게 해놨어요. 세모로. 왜 그러냐면 취업은 개인 역량이잖아요. 개인 능력에 따라 되는 거지 어떤 대학을 졸업하거나 어디 유학을 간다고 해서 취업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영상 줄곧 계속 다루잖아요. 유학과 취업의 불편한 관계, 필수 정보법 등등등. 그래서 이거는 세모입니다. 취업의 기회는 열려 있으나 너 하기 나름이다. 여기 또 이렇게 나가겠죠? 꽝. 너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확실한 장점으로 볼 수 있지는 않고요. 가장 장점으로 보는 거, 제가 동그라미 해놓은 거는 짧은 대학 졸업 기간과 시간 절약입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졸업 기간이 2년에서 2년 6개월이기 때문에 몇몇 대학들만 빼고요. 80% 이상의 대학들이 졸업 기간이 짧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립대학 장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일단 국내 대학하고 싱가포르 대학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간 절약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일단 졸업기간이 국내가 보통 학사 4년이고요. 싱가포르 2년 6개월 평균입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애들이 이제 취업을 하기 전에
스펙을 준비하죠. 뭐 외국어 준비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는데 국내에 있는 학생들은 외국어 준비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잡고요. 싱가포르에 가게 되면 영어를 할 거니까 별도로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죠. 취업 준비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국내 대학에서 졸업했을 때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5년에서 6년이고요. 싱가포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3년에서 4년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대학과 비교해서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2년, 3년이면 사실 뭐 대학원을 갈 수도 있는 시간이고 군대, 남자들은 군대 시간도 벌 수 있고 뭐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인데 근데 우리가 유학을 가서 홈런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멀리 날아가야죠. 2년의 시간을 벌었다고 제가 앞서서 얘기했는데 이 2년의 시간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그 시간을 낭비한다. 그러면 사실 국내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다 쫓아갈 거예요. 그리고 싱가포르 사립대학 친구들이 이 뒤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간을 버리면. 왜 그러냐면 국내 기업들은 국내 대학 졸업생을 선호해요. 당연한 이치예요, 그거는. 근데 시간을 벌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약을 세워야 되는데 2년 동안 나는 무엇을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짜야 됩니다. 이 친구들을 앞서가려면 2년 동안 나는 외국어 학습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싱가포르에 가서 영어는 배웠으니까 뭐 중국을 가서 중국어를 2년 동안 마스터를 한다든지 3개 국어를 투자를 하겠다. 2년 동안. 혹은 대학원을 진학하겠다. 혹은 싱가포르에 취업해서 해외 경력을 쌓겠다. 혹은 내가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준비를 하겠다. 뭐 컴퓨터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보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2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면 분명히 홈런을 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유학생들도 대부분 2년의 시간을 소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한마디를 마지막 한 줄 평으로 하면서 좀 끝내보려고 해요. 몽 선생의 한 줄 평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사립대학은 효율성과 시간 절약이다. 꽝 또 나올까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미국이나 영국을 갈 때는 시간 절약이 되지 않고 효율성보다는 뭐 그 나라의 언어 이제 문화적인 환경, 영어 쓰는 환경이나 대학의 퀄리티가 더 좋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싱가포르는 꼭 대학의 퀄리티보다는 시간 절약을 해서 남는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한 줄 평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입니다. 핵심 내용 한 가지만 다시 점검을 해드릴게요. 자, 사립대학의 종류와 커리큘럼을 첫 번째로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을 알아보시고요. 세 번째는 사립대학의 장점을 극대화시키셔야 성공적인 유학이 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라. 이게 오늘의 리뷰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던 거를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당신께서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은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해하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저 친구 뭐라고 하나 지금 계속. 그래서 제대로 된 학교 선택과 유학 계약은 몽 선생과 1대1 진로 상담이 필수다. 오세요. 오시면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 외에도 사실 제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서 만날 수 있고 또 부산에서도 이제 2019년 6월부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를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몽 선생 유튜브 네이버 TV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 채널을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제 입이 더 트입니다. 제 입을 막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친구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할까. 왜냐면 제가 유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이지만 학생이었고 학교 직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보다 현실적인 걸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또 제 채널 사랑해 주셔야 제가 또 많이 하겠죠. 그래서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끝날 것 같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팩트 체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만 시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네 학교를 선별했습니다. 도피디님 여기 자막 나중에 넣어주세요. JCU, 그 다음에 카플란, SIM. 오늘 세 개만 하죠. 네. 이 세 학교 학생들 지금 대학 다니고 있어요. 이 친구들 전화 연결해서 제가 한번 솔직하게 이 친구들이 어떻게 그 학교에 대해 생각하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